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다시 오늘 안경이? 네. 다시 하얀 하얀 안경을 쓰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안경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안경이요? 아, 3개 있는데. 예, 네. 3개. 요즘 그렇게 안경점이 잘 된대요. 왜요? 재난지원금 때문에. 네, 그래서 의외로 재난지원금으로 이렇게 안경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그다음에 있겠다. 이 정육점, 소고기. 고기 먹어야죠. 고기 먹어야죠. 고기 많이 드셨어요? 아니요. 왜요? 글쎄요. 그러게. 집에 고기가 많이 없어서. 그냥 사서 먹어야지. 재난지원금으로 사서 먹어야지. 아, 제가 세대주가 아니라서 재난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받아들여야죠. 왜 공표야 또? 네. 요즘에 그 유행한다는 저 곰표 밀가루 티셔츠를 또 입고 오셨습니다. 네, 저는 얼리 어답터라서 작년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반팔티를 입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반팔티는 1년에 한 번만? 이거 3년 전 거예요. 전. 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책은 세상을 바꾼 공. 공. 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테니스 그죠? 네네. 네, 공. 공으라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건 축구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죠. 뭐 그 골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뭐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그러나 축구죠. 공으라는 것 중에서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건 보는 것도 축구, 하는 것도 축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운동은 달리기 뭐 이런 거죠. 전반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대부분 다 동의하지 않아. 중요한 건 대부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렇게 안 믿어. 막 네가 달리냐 뭐 이러면서 이제 안 믿어. 근데 제가 부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부산의 해운대에 가면은 그 동백섬이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해운대 조선비치 호텔에서 이렇게 산책로 이쁜데. 산책로 그게 딱 1km 정도예요. 900m 정도. 그거 5바퀴 뜁니다. 항상 부산 가면은 그래서 항상 숙소가 그 비싼 조선비치 호텔 거기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기 5바퀴 뜁니다. 5바퀴 확 뛰어요. 부산 분들은 정말 행복한 데 사시는 거예요. 어쨌든 공은 축구입니다. 동의하지 않죠. 대부분 다 동의하지 않아요. 자, 근데 그럼 이제 이 세상을 바꾼 공,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우리가 원래의 시즌 2의 기획 의도대로 2분 퀵 서비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분 퀵 서비스 시작해 주시죠. 네.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드리는 2분 퀵 서비스 세상을 바꾼 공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스포츠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종목을 말해보라고 하면 열의 9은 공을 갖고 노는 게임을 얘기할 겁니다. 축구, 야구, 농구를 비롯해 테니스, 골프, 탁구, 미식축구 등등등 아마 우주인이 지구에 와서 우리들을 본다면 이 우주인들은 우리한테 호모사피엔스는 둥글고 탄력 있는 물체를 보면 매우 흥분한다 라고 결론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왜 그깟 공놀이에 미쳐 있는 것일까요? 이 종목들은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 곁에 있는 공놀이들의 기원과 그 사회문화적 의미가 궁금하신가요? 공을 만드는 소재의 발전에서부터 민주주의 평등사회와 민족주의와 연관된 정치적 상징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그깟 공놀이가 아닌 인류와 함께 해온 공놀이의 여정이 궁금하진 않으신가요? 아이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공놀이 뒤에 잠깐 쉬시면서 세상을 바꾼 공을 읽어보세요. 이 책을 읽은 뒤엔 공과 공놀이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2분 퀵 서비스 세상을 바꾼 공입니다. 괜찮은데 이거 2분 퀵 서비스. 저는 좀 나날이 뭔가 이게 안정감이 생기면서 짜임새가 있어지는 그런 느낌. 저만 갖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즐겁네요. 자, 이런 책이에요. 청취자분들 이런 어떠한 내용으로 저희가 공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이 책을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2분 키워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준비했고요. 저는 인싸라는 키워드를 골랐습니다. 이게 인사이더라는 뜻이죠? 네네. 요즘 아싸가 대세 아니에요? 요즘은 또 아싸가 대세? 아니요, 아싸인 척하는 인싸. 아싸는 안 되는 거고. 아싸인 척하는 인싸. 요즘 유행하는 것은 아싸인 척하는 인싸. 네. 너무 어렵다 그거. 매우 어려운데요 그거. 자, 인싸가 왜 얘기가 돼야 되죠?
제가 그 학원에서 어떤 아이가 어디 갔다 왔어? 하니까 농구하고 왔어요라고 하길래 너 친구 없잖아 제가 했거든요. 나 이 말 며칠 전에 단톡방에다가 어떤 애가 어떤 애를 가르칠 때 너 친구 없잖아. 너 친구 없지.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그 애 상처받을까봐 이 친구 아니야?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방송용 이거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넘어가 주세요. 근데 야, 너 왜 그래? 이런 생각으로 진짜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 말 심각한 말인데 그 괜찮겠어요? 친구 자체가 너무 인싸라서 누가 봐도 인싸인 친구라서 제가 이제 이런 말 쉽게 했고 사실 아까 대표님 축구 좋아하신다 하셨을 때도 친구 있으세요라고 친구 있으세요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축구는 기본적으로 11명이 해야 돼. 많아야 돼. 많아야 되니까. 축구 그래서 축구 좋아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 알려고 상대팀까지 하잖아. 그럼 22명이야. 그쵸. 후보까지 하게 되면. 네. 그리고 끝나고 매일 술 먹어. 11시서부터 술 먹기 시작해요. 괜찮은 놀이입니다, 이거. 많이 먹어 그리고 사람들이. 축구 차고 나면. 힘드니까. 아니 그냥 좋아서 먹어. 그래서 동네에 저기 축구 하시는 분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네, 어쨌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인싸여야 저는 공놀이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도 그냥 해주는데. 예. 그 이제 인싸시니까 아니. 인싸시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거지. 다 하면 되는 거지. 아니 뭐. 그 어두운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들의 경우는 저 생각보다 근데 공을 못 차요. 예, 얘기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있어야, 그러니까 네. 그 공놀이를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인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최소 2명. 혼자서는 공놀이를 하기 매우 힘들고 최소 2명은 있어야 되고 보통 4명, 그 4명. 이상. 뭐 그렇죠? 농구는 2명이 할 수 있어. 거기다가 편을 나눠야 되니까 2배수로, 2배수로 계속 늘어나고 심판, 구경 많을수록 즐거운 게임. 많을수록 즐거워요. 거기다 네. 좀 인기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응원하러 오는 사람.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런 까지 생각하면 이거는 인싸들이 할 수 있는 게임이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 스포츠 중에서도 이상하게 공놀이를 잘하면 좀 인기가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내 친구 중에 굉장히 인기 있는 녀석이 있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내가 왜 이러지? 그 친구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흥분되네. 그 친구분은 뭘 하셨길래? 그냥 폼이 났어 얘가. 나는 한 골 넣으면은 발광을 했거든요. 무라 이러면서 근데 걔는 꼬링을 넣은 다음에 딱 스탠드를 보고 이러고서 딱 가. 어디서 그 나이에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겠네. 외모가 얘가. 완성이 돼서. 외모는 저도 괜찮았다고 그때 당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좀 이상한 날이다라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 얘기해서 제가 흥분해서 그래요. 축구 얘기만 나오면 이럽니다. 아저씨들. 아저씨의 특징이죠. 네, 그리고 저는 그 인기 있는 이유가 여러 속에서 돋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리더인 경우에 어떤 축구팀의 주장이다, 뭐 어디 주장이다. 특히 저희 어렸을 때 보던 막 순정 만화 보면 꼭 그런 선배들이 인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 리더로서의 협동심 또는 뭐 카리스마 그런 걸 있었지. 보여줄 수 있다는 거. 나 말고 네. 걔가 있었지. 그리고 특히 그러고 미국 보니까 하이틴 걔가 그런 영화. 녀석이었네. 그러고 보니까 카리스마가 있었어. 그렇죠. 미국 하이틴 영화에 럭비나 미식축구 주장들이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인기 있고 그런 것도 저는 좀 생각이 났고 마지막은 이 팀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교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조기 축구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그죠? 계속 축구는 안 나면 계속 전화해요. 뭐 욕하고 뭐다. 제가 그래서 축구 얘기하다가 이렇게 표현이 약간씩 거칠어지는 겁니다. 축구 얘기 나오면 아저씨들은 표현이 거칠어져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데. 전화하고 뭐 게임하고. 근데 저한테는 이렇게 전화 안 하는 편이에요. 잘 못하니까. 진짜 잘 차는 친구가 있거든요. 나는 좋아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저는 무서움을 많이 타가지고 적절하게만 뛰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격렬하게 뛰는 분이 있고 잘 차는 애가 있어요. 맞아. 그런 애는 나한테 한 번 전화할 거면은 그 친구한테는 게임 있고 시합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한 20번쯤 전화를 해요. 팀에 승산이 걸린 친구니까 그 친구는.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부상이 뭔지 알아? 부상? 구청장배 이런 거예요. 구청장배 이런 거예요. 부상. 축구공 4개. 다리 하나 부러집니다. 누구? 명예를 위한. 그게 이렇게 좋아하죠. 이제 은퇴죠. 은퇴가. 조기 축구도 이제 은퇴입니다. 벌써요? 힘들어요, 완전히. 100세 시대인데 벌써 은퇴하시면. 미리 가서 이렇게 응원해주고 이제 한잔하고 그러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공놀이가 그 전두엽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기사를 봤는데요.
기억력과 사고력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계획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정신 집중, 동기부여, 폭력성과 충동성을 조절하는 부분이 전두엽이라고 해요. 근데 새로 알게 된 점은 이 전두엽이 두 가지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감정적 공감 능력은 그냥 따라 웃는 거.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얼굴 보고 따라 웃고 이런 거는 그냥 감정적인 거고 인지적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상황의 맥락에 따라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되는 저는 좀 그런 개념으로 봤는데 이게 후천적 경험과 전두엽 발달이 좌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이 공놀이를 많이 하면 좋고 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인싸를 가는 길, 네 그렇게 해서 관련성이 되게 크다 전두엽이랑.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뛰고 던지고 뺏는 행동으로 이제 에너지를 발산. 그러니까 너무 에너지가 쌓이면 사실 안 좋은 쪽으로 또 분출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일정한 규칙을 지키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승소를 기다려야 되고 승부에서 지는 것을 수긍하거나 남이 수용할 만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자기 조절 능력을 터득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공놀이가 왜 인기 있을까? 저 나름대로의 결론인데 이건 이제 진화된 동물이 사회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그 안에서 자신을 뽐내는 게임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좋네요. 사회성이라는 것이 그리고 규칙성 그리고 그렇죠. 평등성. 네. 네, 평등에 대한 어떤 인간의 본질적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리고 그 평등, 질 때도 승복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경쟁. 네. 문제는 이러한 스포츠 같은 경우가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개인주의적인 형태의 문화가 발전되어 있어서 대학 입시에서 스포츠 활동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많이 보죠. 네, 협력적인 부분. 그래서 협력적인 부분을 많이 보는 거고요. 거기서 리더십이 표현되어지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협력적인 부분. 봉사활동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봉사활동 열심히 하면은 공놀이를 하지 않아도 대학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좋은 나라예요. 왜냐면은 공놀이 재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재능이 그쵸. 이게요. 그 제가 이렇게 상처는 덜 받지만 그래도 나한테 한 번 전화할 때 걔한테 20번 전화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의 존재의 의미는 이런 거구나. 참 친하게 잘 지냈는데 내가 좀 뭘 그렇게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없어도 되지만 그 친구 꼭 있어야 된단 말이죠. 상처받아요 이게. 자 그랬을 때 재능이 없으면은 이게 스포츠가 안 되는 거잖아요. 협력이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조금 공놀이를 못하는 아이들한테도 나은 나라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키워드 또 다른 건 어떤 걸 잡으셨습니까? 네. 이종 보통 키워드 또 다른 키워드 제가 꼽은 거는 해태 타이거즈입니다. 왜 하필 해태 타이거즈야? 해태 안 좋아하시나요? 야구 좋아하시는 거구만. 아니요. 저는 야구파예요? 야구를 좋아하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스포츠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해태 타이거즈이던 시절에 이 해태 타이거즈에서 뛰던 현 KT 위즈 이강철 감독 당시 투수였던 그 투수를 네, 그 투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던지는 폼도 멋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투수들이 해태에 많았지만 그 유명했던 투수들이 계속 바뀌는 와중에 한 10년 정도를 계속 꾸준히 2선발, 3선발로 활동했던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임창용 아니에요, 그래도? 창룡 불패? 뱀 짚고 확 날아가는 거. 그 이강철 선수 그 마지막 그 활동 말미에 이제 해태 1선발 이게 마무리가 임창용이었죠. 그다음에 그 투수는 최동원이죠. 동상으로 계신 분 그분. 네. 저도 최동원 선수 좋아하는데. 저는 그리고, 산미 슈퍼스타즈입니다. 저도. 네, 산미 슈퍼스타즈. 인천에 연고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말도 중에 미안한데요. 이게 지금 현재 산미 슈퍼스타즈를 계승한 프로야구 팀이 어느 팀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없다고 보는 쪽이에요. 아니요, 저는 SK로 보시나요? SK로 안 봅니다. 그럼 어디로? SK는 단지 지역에 불과한 것이고 그 산미 슈퍼스타즈의 구단이 그 청보 핀토스라는 데로 인수가 돼서 그렇죠. 그게 이제 수원에 털을 닦았다가 그게 지금 목동으로 간 거거든요. 구단 자체가 키움 히어로즈다. 그렇죠. 그러면 키움 히어로즈가 어쨌든 구단적 시각에서 봤을 때 정통성이다. 그래서 이제 산미 슈퍼스타즈는 그쪽이다 이렇게 보는 설이 있어요. 설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산미 슈퍼스타즈 팬으로서 넌 어디냐라고 얘기하게 됐을 땐 인천 사람들은 당연히 인천에 지역 연구가 있으니까 스크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아니다. 저쪽이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 축구만큼 쓸데없는 얘기. 축구만큼. 아, 네, 제 개인적인 이제 이강철 선수를 좋아했다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5월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항쟁 이야기를 빠뜨리고 갈 수는 없죠. 그래서 해태 타이거즈가 창단된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해태 타이거즈의 우승 혹은 해태 타이거즈가 잘하는 이 경기에 그 광주 혹은 호남인들이 겪었던 어떤 지역 차별, 뭐 경제적인 불황 이런 것들에 대한 울분과 한이 이제 해태 타이거즈의 어떤 훌륭한 성적으로 분출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냥 같거든요.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그래요. 아, 그것도 그렇죠. 선동열 갖고 못 이기면 안 돼요. 선동열 한 대와 갖고 못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김일권, 김성한 뭐 하여튼 그 조계현도 들어갔었어요. 그쵸. 아, 안 돼요, 안 돼. 그 선수 갖고 못하면 어떡해. 마치 뭐 박찬호 갖고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예.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태 타이거가 잘 하니까 그 광주의 사람들도 이제 좋아했던 거고 또 거의 지금까지도 광주에 연고를 둔 프로 스포츠 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최근까지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해태 타이거즈가 유일했거든요. 그리고 잠깐 광주 상무가 프로축구 팀으로 있었고 뭐 지금도 이제 광주 FC 시민구단이 있긴 한데 이제 그런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람들이 야구에 집중하는 어떤 정도가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저 부산 자이언츠도 괜찮아요. 가르시아 이런 것도 있고. 아, 저는 어쨌든 키움이니까 괜찮아요. 원래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좋아해줘야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괜찮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5월을 떠올려 보고 그리고 네,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강철 투수를 오마주하는 의미에서 해태 타이거즈란 키워드를 이 책과 엮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꼽았습니다. 저는 야구 선수 중에서는 고 최동원 선수를 제일 좋아합니다. 선수협회를 멋있죠. 만드셨죠. 선수협을 만들어서 트레이드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 지금 선수협보다도 훨씬 더 그때 당시에 그 최동원 선수가 보여줬었던 모습. 그리고 한국 시리즈 전무후무한 4승 투수. 그러니까 1차, 3차, 5차, 7차. 이거 정말 멋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너무 폼나는 그런 어린 시절의 어떤 저의 야구의 우상. 어쨌든 그런 어떤 모습이고요. 9회 말에 그 지금은 이제 기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전 얘기인데 그 9회 말에 홈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야구가 홈이 말공격이고 원정팀이 초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9회 말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는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거나 비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9회 말 원아웃쯤 되면은 이제 완전히 패색이 짙단 말이죠. 그러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아직 대통령이 되지 않으셨을 당시, 그리고 군사독재 시절,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갑자기 누군가 관중석에서 김대중 이렇게 외친답니다. 그러면 갑자기 경기장에서 다 김대중 이렇게 외치면서 야구장에서 놀았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정치와 스포츠가 결합된 한국에서의 어떠한 상황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지금은 사실상 그런 것들이 사라져서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스포츠의 어떤 그런 부분 지금 그걸 갖다 놓고 뭐 정치로 이렇게 보거나 이해하거나 없죠. 지난번에 한번 국회의원 선거 때인가 모 정당의 이제 후보께서 스포츠 경기장 프로축구 경기장에 가셨다가 이제 크게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축구 광팬들이 막 되게 싫어하고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또 여기서 한번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책의 이 세상을 바꾼 공이라는 책이 주요하게 다루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스포츠와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이 돼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했고 또 어떤 방식으로는 저항의 상징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그러면 볼 수 저기 있습니다. 폴란드 축구 국가대표팀 이야기도 나오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주로 다뤄지는 소재는 이제 FC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네. 바르셀로나. 나의 상징, 나의 심장.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메시와 함께. 그래서 제 버킷리스트 넘버 1. 네. 캄노에 가서 메시 유니폼을 입고 축구를 본다. 이겁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죠. 폴란드 축구 국가대표팀 이야기도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그때 당시 폴란드가 굉장히 축구를 잘했어요.
세계적인 어떤 내용인데, 근데 제일 먼저 나치가 폴란드를 침공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축구 경기를 합니다. 폴란드 관중들 앞에서. 당연히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치가? 깨지죠. 총을 들고 축구 선수들에게 협박을 한 거죠. 협박을 한 거야, 막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수들이 얼어서 못 뛰는 거야, 이제 막. 근데 그때 당시 골키퍼가 제일 나이가 어린 애였어. 어린 막내였어, 후배. 이 친구만 그냥 막는 거예요, 이제 막. 열심히 막. 이 사람만 정상 플레이를 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정상 플레이를 못해서 전반이 2대 0이 된 거죠. 전반이 2대 0이 되니까 끌려갑니다, 이 골키퍼가. 나치 애들한테. 그래서 이 끌려가는 모습을 딱 보죠. 그래서 갑자기 탁 터덕터덕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축구 선수들이 걸어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주장이 외칩니다. 폴란드는 위대하다. 그래서 극적으로 3대 2로 역전합니다. 이깁니다. 난리가 났죠. 그랬는데 나치가 난입해가지고 폴란드 애들을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을 데려다가 총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축구의 정치학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폴란드 축구 국가대표팀 이야기죠. 감동적이죠. 축구, 그래서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초창기에 피아퐁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태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였는데, 이 피아퐁이라는 축구 선수가 태국 출신인데, 사실 우리나라랑 태국이랑 격차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축구,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최순호라고 하는 굉장히 발군의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대한민국 프로축구에 와가지고 실력으로 경기를 하는 선수였는데, 아시안 게임에 태국에서 부릅니다, 이 피아퐁을. 그러니까 진짜 웃긴 거지. 8년의 아시안 게임을 부르는데, 아니 웃긴 거지. 본인들은 어차피 본선도 못 나가는데 이 돈 잘 벌고 있는 이 피아퐁을 불러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피아퐁이 갑니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언제 피아퐁을 보느냐? 10년 후에 배가 나온 피아퐁을 봅니다. 근데 이 배가 나온 피아퐁이 그라운드에 들어온 거야. 96년 월드컵 예선전에 우리나라와의 경기에 은퇴해서 지금 배까지 나와 있는 피아퐁이 다시 선수로 복귀를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역시 조국이 부르니까 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반에 한 골을 넣습니다. 이 배 나온 피아퐁이. 그래서 1대1. 그러나 우리가 후반에 2골을 넣어서 대한민국이 3대1로 이깁니다. 그래서 축구란 이런 매력이 있는,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고 문화와 뗄래야 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이래서 아재들한테 축구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자, 여기서 편집 멈추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편집 없어요. 뭐 느낌 아시겠지만 저희 방송 편집 3명 없습니다. 중에 1명만 신났으면 됐죠. 그렇죠. 다른 팟캐스트 보니까 이렇게 짝 해가지고 편집점 만들던데. 예, 그런 거 힘들어서 안 돼. 우리 편집해주는 분 여러 가지 영상을 편집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작품은 스토브리그. 드라마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그렇긴 한데 최근에 너무 여운이 남게 봐서 제가 1년에 한 편 정도 볼까 말까인데, 이 작품은 너무 좋았고,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람들이 알게 된 것들 몇 가지 이런 이제 짤이 이렇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뭐 한 항목이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알고 보니 그 스포츠 선수들은 영웅이 아니었다. 진짜 영웅은 뭐 우리를 위해 일해주는 의료진들이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시적절한 문구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그렇다고 스포츠 스타의 가치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로 그렇게 누구를 띄우기 위해서 누구를 저기 하는 것은 아닌데. 저도 그 의료진들의 그런 노고는 당연히 감사하지만 그거를 굳이 이 시국의 스포츠 선수와 비교해서 왜 그래? 왜? 근데 그런 문구가 이제 다 아니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좀 저는 그런 점이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국어학원을 다니셔야 되는 분들이 세상에 많네. 어른들 중에서 국어학원 다니셔야 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몰랐던 영웅을 알게 해준 것. 코로나가 꼭 나쁘지만은 그렇죠.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들이 막 지나친 연봉을 받는데 사실 몸값을 하는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스토브리그 좋았던 점은 스포츠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스포츠 정신을 다루고 있지만 게임이 아니라 그 게임 뒤에 무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참 좋았고 뭐 스포츠든 아니면 의료진 분들이든 어쨌든 어느 분야에서든 자기가 노력을 다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는 저는 멋지다고 생각하고 또 협력하는 정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진 분들이 힘을 뭉쳐서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스포츠 선수뿐만 아니라 그 구단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힘을 뭉쳐서 협력하는 거 그런 게 참 멋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드라마 참 좋았고 또 이 드라마가 알고 보니 그 시나리오가 계속 3년인가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안 만들려고 했대요. 이런 게 잘 될 리 없다고 해서 3년 만에 거의 기적적으로 이제 방영이 됐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서 남국민이죠. 네, 제일 좋아하는 네, 팬입니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팬이야 팬. 어우 최고예요 그 사람. 나온 족족 아주 재미난 드라마였죠. YMCA 야구단은 누가 소개하신 거죠? 네, 제가 추천 컨텐츠로 들고 왔습니다. YMCA 야구단을 들고 왔는데 이 책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YMCA 야구단은 한국에 가장 처음 생긴 야구팀입니다. 황성 기독교 청년의 야구단이라고 되어 있고 이 영화는 이제 네이버에서 1,000원에 단돈 1,000원에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주연 배우들이 지금은 절대로 못 모으는 라인업입니다. 황정민, 송강호, 김혜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돌아가신 고 김주혁 네, 그 배우까지. 주연이었어요. 오히려 김주혁 네. 배우가 맞아요. 주연이었고 송강호가 4번 타자로 나왔죠. 그렇죠. 그때도 웃겼어요 보면. 제가 야구를 좀 합니다. 뭔가 비슷하시네요. 제 실력을 굳이 비교하자면 공자와 맹자 수준. 그렇죠. 퇴계 이황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재미난 대화도 해요. 이제는 한나절이면 기차를 타면 한나절이면 경성에서 인천까지 갑니다. 이게 경인선 철도가 놓여진 그 상태를 말하는 거라 인간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간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영화 한창 개봉했을 때 학생들 논술을 가르칠 때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기차가 만들어지는 공간에 대한 어떤 지배성을 상징해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자체로도 조금 오글거리는 면이 있긴 한데 20년 전 영화라서 2002년에 개봉했으니까 약간 오글거리는 면들을 제외하면은 그 말씀하신 그 조선에서 대한제국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의 어떤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영화 안에서 장면 장면으로 되게 잘 포착을 해내고 있거든요. 또 왕조국가 조선에서 이제 정신적으로 벗어나는 그 송강호가 보여주는 모습이라던가 신분제, 신분의 잔상이 남아 있는 거. 양반이랑 상병민이랑 같은 팀에 있으니까 내가 쟤랑 어떻게 하고 하냐고 이런 거 앉아있어. 그랬었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규율과 훈련을 통해서 스포츠 팀으로 거듭난다는 점에서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그 정치가 신체를 통제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좀 보여주는 면들이 있고 또 하나의 유기체로서 움직이는 어떤 팀 스피릿이라고 하는 게 이 조선 사회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식으로 맞물리는가 뭐 그 팀 내에서의 갈등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언급되는 내용들과 연계해 봤을 때 이 영화를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참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나만 재밌으면 되지 뭐. 시청자분들도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재밌으셨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호가 있으니까 각자 좋아하시는 스포츠를 또 진행하시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녀분들과 함께 자녀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애들은 남학생 아주 그냥 무조건 봅니다. 이 책. 그죠? 막 보라 그러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와 함께 또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점 이 두 분 케미가 잘 맞아가면서 나름 고정적인 어떠한 매니아들이 생길 것 같은 저의 바람이 생깁니다. 이럴 때 좋아요, 구독 얘기.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요 독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